네, 더 잔혹한 퍼나르는 학폭입니다. 요즘 거듭 발생하는 10대들의 집단 폭행, 특히 영상을 통해 알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한 학생이 이 다른 학생을 침대에 눕혀놓고 이 팔과 얼굴을 쉴 새 없이 가격합니다. 빠져나오려고 묻어내를 쓰지만 소용이 없고요. 이 얼굴을 작정하고 때리기 위해서 이 팔을 잡고 이렇게 벌리기까지 합니다. 또 머리를 상의에 집어넣고 시야를 저렇게 가린 뒤에 마구 때리는가 하면 이 죽도를 주고 폭행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이 체구가 유난히 작은 14살 중학생을 또래 학생 9명이 이틀간 이 집단 폭행을 한 건데 피해 학생은 온몸에 시퍼런 멍이 들었습니다. 네, 바로 전날에도 또 다른 10대 폭행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주황색 옷을 입은 여중생, 구석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데요. 이 여고생 2명이 아랑곳 않고 뺨과 이마를 연신 때립니다. 자신들이 때리면서도 이 맞는 여중생을 비웃는 모습이 확인이 되죠. 이들은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이 여고생들이 이 여중생을 이렇게 폭행을 한 겁니다. 네, 고등학생도 아니고 모두 중학생들이 벌인 일입니다. 대전과 전북 일산인데 또 공교롭게 가해자들이 영상을 올렸어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성인범 같으면 가해 행위를 하는 거를 자기 스스로 증거 수집해갖고 흘리는 일은 없죠. 네. 이게 이제 청소년들만이 가지는 독특한 어떤 문화 형태, 아주 그릇된 문화 형태 같은 건데요. 이 경우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에요. 2학년 학생들인데 이 피해 학생은 어려서부터 신장병을 앓아가지고 다른 아이들보다 체구가 엄청 작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금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 아마 그 출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집에 12명이나 되는 그 친구들이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문도 안 열어주는데 억지로 문 열라고 해가지고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본 것처럼 12명이 상습적으로 이 폭행을 하고 해가지고 전치 3주의 진단이 이제 난 거고요. 이거를 자신들이 스스로 촬영해가지고 SNS 단톡방에 올린 거고요. 두 번째 거는 그 전북 익산 여중생 집단 그 폭행 사건이거든요. 이거는 아마 한 1시간, 한 1분 한 30초 분량 영상이 떴었는데요. 이 경우도, 한 살 언니예요, 차이가. 고등학생이고, 피해 학생은 중3이고, 그런데 이제 그 경우도 이 폭행을 하면서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범죄를 저지르면 보통 숨기려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범행 영상이 공개되면 경찰에 못 끌려가거나 학교에 불려갈 수도 있는데 왜 가해 학생들이 스스로 영상을 SNS에 올리는지 그 심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찰의 입장에서는 참 수사하기 편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범죄 행각을 그대로 다 이렇게 증거로 남겨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참 이 좋지 않은 것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렇게 스스로 이렇게 습득하는 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저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른하고 다른 것들이 본인들이 이 약한 상대에 대해 가지고 저렇게 어떤 군림하고 뭔가 이렇게 조정 통제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전 같은 경우는 이제 휴대폰에 영상기기가 없고 했을 때는 그걸 남기지 못했는데 저렇게 해가지고 남겨서 주위에 있는 아이들에게 퍼뜨린다라고 하는 것을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우월감을 느끼는 상당히 잘못된 왜곡된 그런 우월감인데 그렇게 해놓고 난 뒤에도 사실 저게 어른 같으면은 엄청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저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중학교 2학년 정도가 되니까 그 소년법이라든가 하는 등등의 여러 어떤 범죄에 속하니까 주위에 이미 저런 행동을 해가지고 문제가 됐었던 아이들이 그 뒤에 이제 받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는 별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인식이 퍼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일종의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고 봅니다. 네, 폭행도 나쁜데 영상까지 올려서 피해자를 2번 울게 하는 이러한 10대들의 행태까지 알아봤습니다.